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포레스티에라는 음식 같이 요리해 볼 건데요. 그래서 포레스티에라고 하면 프랑스어입니다. 숲에서 나온 재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 프랑스 요리에서는 포레스티에라고 하면 버섯을 넣은 음식 이런 음식으로 굉장히 통용이 되고, 과거로 조금 우리가 돌아가 보면요, 우리 숲에서 나온 산물들로 이것저것 넣어서 요리를 했던 게 시초예요. 어떤 종류의 버섯이든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요리는. 근데 이 고기는 오히려 바꾸실 수 있어요. 닭고기 하셔도 되고, 아니면 소고기, 오늘처럼 소고기 쓰셔도 되고요. 어떤 고기 요리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재료 하나하나 손질하는 방법이랑 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첫 번째로 좀 채소를 손질을 해볼 건데, 양파 일단 손질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얇게 슬라이스를 해주시고, 그리고 마늘도 슬라이스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다진 마늘을 사용해도 무방해요. 우리 버섯 손질할 건데요, 버섯은 오늘 종류를 표고버섯, 그리고 만가닥버섯, 양송이버섯, 그리고 새송이버섯, 이렇게 4가지 종류의 버섯을 준비했어요. 우리 표고버섯 먼저 손질해 볼게요. 표고버섯은 이 뿌리 쪽은 그냥 손질해서 버리시거나 아니면 모아가지고 나중에 육수 내는 데 사용하셔도 됩니다. 표고 역시 그냥 양파처럼 슬라이스해서 사용할게요. 다지든 채를 썰든 재료들 간에 좀 통일성을 주면은 나중에 음식들이 예뻐요. 잘 어울리겠죠. 저는 오늘 양송이 버섯도 이렇게 채를 편 썰어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새송이 버섯, 끝에가 조금 모양이 이상하니까 얘는 잘라내고, 얘도 이제 모양대로 그냥 썰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버섯 3종 지금 손질을 했고요. 여기 있는 이제 만가닥 버섯은 보시면 2가지 종류가 또 있어요. 얘는 이제 브라운 만가닥 버섯이고, 얘는 일반 화이트 만가닥 버섯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엔 이렇게 2개를 같이 묶어서 팔기도 하고 따로 팔기도 하는데 맛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특징은요, 느타리 버섯은 약간 수분이 조금 더 많아서 물컹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이 만가닥 버섯은 훨씬 더 쫄깃합니다. 얘는 이제 원래는 뿌리가 달려 있는데요, 뿌리만 제거하고 제가 손질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버섯 양이 벌써 이렇게 많죠. 하지만 이제 버섯은 숨이 좀 죽으니까 여기 있는 양 너무 많아 보여도 괜찮을 겁니다. 파슬리 이파리 다져줄 겁니다. 자, 파슬리는 요 자체로 이파리가 얇기 때문에 엄청 곱게 안 다지셔도 괜찮아요. 내추럴하게 이렇게 몇 번 칼질만 좀 해주셔도 충분히 곱게 다져집니다. 이 정도만 손질해서 벌써 파슬리 향이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이거는 마무리할 때쯤에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오늘 또 사용할 다른 허브는 타임이에요. 얘는 이제 이따가 우리 육수 넣고 끓일 때 같이 넣어서 국물에 향을 좀 내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허브 하나 더 있어요. 얘는 이제 장식용으로 사용할 건데 제가 몇 번 소개 드렸을 거예요. 얘는 이제 처빌이라는 친구고, 파슬리랑은 사촌지간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향이 여리여리하고 장식용으로 좋은 그런 허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브는 우리 3종류 사용할 거고, 버섯 4종류, 마지막으로 소고기 손질할게요. 우리 소고기 같은 경우는 오늘 목등심 쪽 사용할 거예요. 목심이랑 등심이랑 같이 붙어있는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얇게 썰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정방형으로 썰기보다는 오늘은 이런 식으로 얇게, 그렇다고 너무 종이장처럼 써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 씹는 맛은 있게.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재료 손질이 끝났고요. 바로 가열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포레스티에 가열조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재료부터 구울 거냐면요, 버섯부터 굽기 시작할 거예요. 불을 제일 센 불로 일단 켜서 프라이팬을 정말 연기가 날 정도로 달궈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버섯 같은 경우는 우리 고온에서 구워야 맛있는 채소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기름을 먼저 두르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버섯을 먼저 넣고 수분을 빼주고 나중에 기름을 넣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기름을 넣으면 버섯이 기름을 다 흡수해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식감도 맛이 없어지고 안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기름이랑 섞입니다. 그럼 우리가 겉으로는 노릇노릇해 보여도 먹어보면 식감이 완전 물컹해지는 식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버섯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걸 맛없게 먹는 거예요. 대부분이 실수하시고 대부분이 모르십니다. 이거를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름 안 두르고 버섯을 먼저 넣어줄 거예요. 얘를 약간 정말 겉에가 약간 탈 듯 말 듯하게 노릇노릇 구워주시는 게 포인트거든요. 기름 안 둘렀는데 벌써 소리가 조금씩 나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버섯에서 나오는 수분이 이미 여기가 엄청 뜨겁게 달궈져 있는 팬이기 때문에 수분이 나오자마자 증발하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수분을 정말
습수되기 전에 바로 증발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버섯을 즐기실 수가 있는 겁니다. 벌써 아랫부분은 지금 밑에 깔려있던 부분 다 노릇노릇해지고 있어요. 색깔이 조금씩 나고 있거든요. 얘가 버섯을 이렇게 볶을 때 약간 수세미 닿는 뽀득뽀득 소리가 나면 잘 볶아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수분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 됐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더 볶아주셔야 돼요. 정말 수분이 이제 겉에 반짝거리는 게 사라질 때까지 볶아주셔야 제대로 볶아집니다. 우리의 목적은 수분을 날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엄청 반짝거렸는데 다시 수분이 좀 날아가면서 좀 광택이 사라졌죠. 그럼 이때가 우리가 기름을 넣어줄 타이밍인 거예요. 자, 보시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소리를. 지금까지도 소리는 났지만 오일을 이렇게 넣으시면 이때가 이제 제대로 코팅이 되는 순간인 거예요. 자, 딱 봐도 너무 맛있어 보이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 소금 후추를 밑간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골고루 소금 후추 밑간도 되고 기름도 코팅이 되면서 아주 맛있는 버섯 볶음이 됩니다. 이때 양파를 만약에 추가하시려면 지금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 버섯을 다 볶아놓고 지금 추가하셔도 이제는 버섯에 수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파가 들어간 다음에 우리 마늘 넣어줄 거예요. 네, 준비했던 다진 마늘 넣어주고요. 이제 양파가 어느 정도 노릇노릇해질 때까지는 같이 볶아주시면 끝입니다. 일단 버섯 볶음을 1차로 먼저 하고 소고기를 따로 구울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얘는 다른 한 캔에 먼저 빼줄 겁니다. 다른 그릇에다가 빼서 한 김 식혀줄게요. 나중에 소고기를 볶고 나중에 다시 추가해서 넣어줄 겁니다. 소고기 구워볼 거예요. 이제 소고기는 우리 그냥 올리브유나 식용유에 볶는 게 아니라 이제 버터에다 볶아줄 겁니다. 자, 불은 잠깐 꺼놓은 상태예요. 버터는 이제 너무 센 불에 있으면 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버터를 올리고 불을 다시 키워줄게요. 벌써 그냥 이미 뜨거워서 버터가 녹고 있죠. 태우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버터에 색이 나는 거는 전혀 상관없거든요. 오히려 맛있어요, 색이 나면. 자, 버터가 다 녹으면요, 우리 준비해놓은 소고기를 익혀줄 겁니다. 자, 불을 좀 키울게요. 자, 바닥 일단 넓게 펴시고 얘는 이제 소금 후추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밑간을 어느 정도 해주시고 재료에 밑간을 하나 하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나중에 어차피 소스에다 간 한 번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음식이 맛이 없어요. 재료에 조금씩 소금을 하고 나중에 한 번 더 마무리하는 식으로 요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기가 어느 정도 익어가고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뭘 넣을 거냐면 밀가루를 넣어줄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인 게 일단 밀가루의 효과는요, 우리가 이게 약간 스튜 같은 음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식의 농도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기에 우리 마이야르 반응 그 효과를 가속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색깔을 예쁘게 내주면서 맛도 올라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빵을 구우면 밀가루가 이제 그을리면서 고소한 맛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자, 그래서 밀가루를 넣고 어느 정도 지금 볶고 있죠. 자, 지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밀가루를 넣는 순서가 중요한데 제가 왜 이 재료를 아까 넣었던 채소 볶음을 안 섞고 밀가루를 넣었냐면요, 얘는 채소 볶음에는 아직 수분이 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수분감이 있는 상태에서 밀가루를 넣으면 밀가루가 덩어리가 져서 뭉쳐버려요. 그래서 항상 밀가루를 넣을 때는 기름 볶을 때 넣어야 돼요. 기름에 밀가루를 섞어서 넣으면 절대로 뭉치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로 넣고 여기서 이제 버섯을 첨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똑같은 개념으로요, 만약에 우리가 이게 나중에 우리 닭육수도 넣고 크림도 넣을 거잖아요. 그럼 수분이 들어간 상태에서 내가 밀가루를 까먹었네? 그렇다고 해서 그때 밀가루를 뿌리면 밀가루가 덩어리 져서 뭉쳐요. 나중에 그걸 씹으시면 안에 밀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밀가루를 안 넣으면 농도가 안 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다가 다른 팬을 가지고 오셔서 버터 조금 더 추가하시고 거기다가 밀가루를 먼저 볶으세요. 그냥 그거 버터를 푼 걸 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룰을 만드는 거죠, 말 그대로. 지금 제가 한 게 룰을 만드는 효과인데 먼저 룰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용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밀가루를 뿌리는 거를 우리 밀가루를 샹지한다고 그래요. 밀가루를 흩 뿌린다고 합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요리의 원리로 따지면.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기름에다가 밀가루를 먼저 섞어줘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섞어서 볶아졌으면요, 이제 닭육수 첨가해 줄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재료가 좀 자작하게 잠길 정도만 물을 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우리
끓일 겁니다. 얘가 다시 끓어오르면 우리 크림을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재료 하나하나 우리가 맛을 제대로 내야 나중에 완성품이 맛있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뭐 치킨 스톡 나중에 넣으면 되겠지, 뭐 이런 거나 뭐 나중에 MSG 넣으면 되겠지, 맛은 나겠죠.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맛의 층을 쌓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게 한 층 한 층 우리가 정성을 쌓지 않으면 나중에 맛도 다 볼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재료 하나하나 좀 정성을 담아서 요리를 하시면 확실하게 다른 맛을 느끼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다시 육수를 넣고 육수가 끓어오르면요, 그때 생크림을 넣어주는 거예요. 생크림을 넣고 나서 유의하셔야 될 거는, 우리 생크림은 센 불에서 계속 끓이면 분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생크림을 넣고 나서부터는 중불에서 중약불에서 끓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크림을 넣고 나서 우리 생크림 오늘 2컵을 준비했는데 1컵을 먼저 넣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1컵만 넣고 먼저 끓여주고 나중에 얘 조금 더 크리미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 더 넣어주는 역할로 사용할 거예요. 여분으로. 자, 우리 생크림 넣고 다시 끓어오르는 거 확인했으면 완전히 약불로 줄여주시고 뚜껑을 덮어서 익힐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거 타임 넣고 뚜껑을 넣어서 한 우리 5분에서 10분 정도 농도 봐가면서 졸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열어볼게요. 우리 농도를 보면서 음식을 봐주면 되거든요. 자, 되게 잘 끓고 있죠. 딱 봐도 농도가 너무 예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향이 너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농도가, 여기서 너무 걸쭉하게 농도가 이게 나 있으면요, 나중에 음식을 드실 때 끝까지 촉촉하게 드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뻑뻑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는 촉촉하되 우리가 딱 봐도 약간 크림의 농도가 조금 나요. 그러면 더 욕심내지 마시고 이제 요리를 마무리할 시간인 거예요. 여기 보글보글 끓이는 것도 우리가 일반 물처럼 끓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너무 농도가 좋아요. 네, 그렇죠. 약간 점도가 있되 충분히 흐를 느낌으로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해주셔야 음식을 드실 때,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촉촉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다져놨던 파슬리 넣어줄 겁니다. 좀 많아서 이 정도만 사용해 볼게요. 우리가 이거 파슬리를 마지막에 넣는 이유는 향은 끓이면 휘발돼요. 그래서 사실 불을 끄고 넣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얘는 끓이면 색깔도 안 이쁘게 변하겠죠. 색깔도 거무튀튀하게 변하니까 딱 이 초록초록한 게 살아있을 때 불을 꺼주셔야 돼요. 지금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게 왜 포레스티에라고 하는지 딱 보일 거예요. 지금 딱 버섯이 주가 되고, 물론 이제 오늘 소고기도 들어갔지만 여기다가 뭐 파슬리도 넣고 이런 식으로 딱 숲 느낌이 나요. 이렇게 완성이 됐고, 이제 플레이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불을 끌게요. 네, 그러면 우리 오늘 포레스티에 완성됐고요. 여기다가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플레이팅 해볼게요. 이거 워낙 가정식 같은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교를 크게 부를 필요는 없고요. 자연스럽게 담아서 깔끔하게만 담아주시면 돼요. 대신 오늘 주재료는 말씀드렸다시피 소고기가 주재료가 아니고 버섯이 주재료이기 때문에 버섯이 잘 보이게 담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소고기는 밑에 쪽에 좀 깔아주세요. 좀 깔아주시고 위쪽에다가 다양한 버섯 종류를 좀 보일 수 있게 세팅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아까 넣었던 우리 타임 줄기도 있는데 얘는 뺄게요. 버섯 최대한 다양하게 보일 수 있게 올려주시고, 자, 국물만 조금 더 담으면 딱 예쁘겠네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일단 하고요. 여기다가 우리 다 담으셨으면 허브 잎을 좀 올려줄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여기 처빌잎 좀 위에 장식을 해줄게요. 만약에 처빌잎 없으시면요, 아까 우리 여기 이제 다졌던 뭐 컬리 파슬리 조금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태리 파슬리 있으시면 이태리 파슬리 올려주셔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후추 살짝, 이거는 기호에 따라서 후추 더 넣고 싶으시면 넣으시고, 마지막에 올리브오일 살짝, extra 버진 올리브오일입니다. 뿌려주시면 오늘의 음식은 완성입니다.